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맞이하시기 위해서는 근감소증을 막아야 하는데요. 빠져나가는 근육을 잡아라. 근감소증. 30세 이후로는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간다. 근육에 손실이 생기면 골절과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치해두면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근감소증을 의심하라. 전신 근력 확인하는 초간단 근력 테스트. 빠져나간 근육을 되돌려라. 우리 둘 다 근육 거지들이잖아요.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 강화 운동법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7, 2, 근육이 벌써 생겼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일 겁니다. 끄떡없는 근육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입니다. 네, 건강한 겨울맞이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얼굴, 특별히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코요태 백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바빴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셋이 좀 열심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아까 레이디 제인도 엄청나게 반가워하던데. 아니, 제가 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었는데 우리 좋아하는 건 뭐 얘기하지 마. 우리 좋아하는 건 뭐 얘기하지 마. 근데 건강 괜찮으십니까? 너무 건강해져가지고요. 저 예전에 그 2010년도에 사실 뇌종양 수술을 좀 해가지고 그때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몸을 더 신경 쓰게 되고 건강했는데 내년에 이제 저도 이제 40살이 마흔이 되거든요. 뭐라고요? 이제 내년에 40이 되는데 이제 몸이 좀 피곤하고 춤도 예전처럼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네, 이제 조금 한번 오늘 와가지고 한번 몸신을 한번 대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건강 또 저희의 건강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중년을 이야기할 때 골골거리는 중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년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30세 전후부터 몸에서 저절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30세 때에 비해서 30%가 사라지고요. 80대가 되면 30대 때에 비해서 절반이 우리 몸에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이것.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골절 위험이 3배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사망 위험도 4.1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근육입니다. 근육은 그냥 절로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이 근육과 관련한 주제, 오늘 나는 몸신이다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 골절,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부르는 근감소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뭐 근력 운동만 하면 근육이 잘 생기는데 요즘 안 했더니 근육이 빠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근육을 만드는 일이 예전엔 참 쉬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해도 빨리 생기지 않더라. 이 정도는 짐작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린다라는 생각은 아마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 근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심각하죠? 네.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간다. 눈으로 안 보이죠? 이창훈 씨 근육이 빠져나갈 때 나 빠져나가요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가지 마. 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속 곳곳에서는 비상신호가 켜집니다.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도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이 30세 이후로는 나이가 들면서도 저절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 근감소증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우선 보행장애가 생겨 잘 못 걷습니다. 또 일상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죠. 또 심내혈관 질환도 증가하고 사망 위험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에서 2017년부터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이미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병 분류 코드라는 거에다가 근감소증을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근육이 빠지는 것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질병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제 몸짱을 위해서만 근육을 지키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의 핵심으로 이 근육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오늘 많이 배우시고 근감소증에 대한 위험성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감소증이 운동 주변에 이제 막 원래 운동을 좀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만 운동 안 하면 근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런 걸 막 걱정하길래 운동으로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든 사람들이 이런 거를 걱정을 하는구나. 저처럼 원래 근육이 없는 사람은 뭐 별로 딱히 원래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질병으로까지 분류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제가 이거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나이 들면서 이제 살이 안 쪄서 몸매 관리를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사실 정작 저는 그게 근육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운동해야지 제가 요즘 그거 다지고 있어요. 저 과거에 드라마 할 때도 한 2달 운동하면 8개월 동안 유지가 됐어요, 몸이. 근데 지금은 8개월 운동이 2달이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년이 되고 나니까 운동량에 비해서 근육도 잘 안 생기고 생기는 것보다 빠지는 속도가 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근육이 자꾸 손실되거나 그러면 여러 질환에 노출이 되고 그런가 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도 맞이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 근육 문제 좀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할 텐데 먼저 이 질병, 근감소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오늘 몸신 주치의를 큰 목소리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치매부터 사망까지 근감소가 부르는 재앙. 아프지 않고 건강한 중년을 위해서 내 몸의 근육을 지켜라. 오늘의 몸신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중년 건강의 핵심이 되는 바로 말씀하신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는데요. 우리의 몸은 600여 개 정도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의 무게는 몸무게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우리 몸에서 아주 주요한 기관인데요. 뿐만 아니라 몸의 열 생산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근육은 이 부족하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서 각종 질환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육은 우리 몸을 지지해주면서 활동에 필요한 이러한 골격의 유지는 물론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요. 이 근육에 손실이 생기면 우리 몸은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몸이 이렇게 막 커지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싫어가지고 근육을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근육이 없는 사람도 근육이 빠지긴 하나요? 없는 근육에서 더 빠지기도 하느냐? 네. 한번 만져볼까요? 얼마나 없는지.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 옷이에요. 옷을 좋아해요. 그냥 뼈? 뼈가 잡혀. 이것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처럼 근육이 없는 사람도 근육이 빠집니까? 네. 당연히 생기실 수 있고 더 빨리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근육은 10대, 20대에 성장을 해서 30세를 기점으로 최대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31세가 되면서 약 10년간 3에서 5%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감소증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만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80세에는 30세의 절반밖에 근육이 남지 많이 줄었다. 사진을 보면 확실하게 정말 차이가 좀 실감나네요. 보이시죠? 네. 근데 저는 30세에도 근육이 원래 저 정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80세 때 얼만큼 적어진다는 소리예요? 더 두 사람이 다 근육이 없는 사람들 나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쪽에 뭐 근육이 있어요? 그쪽에 뭐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30세의 어떤 건강한 근육과 네. 80세 때 노화된 근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당연하죠. 다릅니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편하게 준비를 좀 한 게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생고기와 육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생고기는 딱 봐도 뭔가 탄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 네. 있는 반면 육포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안타깝게 보이죠? 안타깝게 보이죠? 좀 뻣뻣하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죠? 뭐 이런 부피가 이런 거죠. 너무 차이나요, 그리고. 실제로 부피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고 네.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네, 그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이제 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고기는 30대 때 건강한 근육 상태 만지신 것처럼 굉장히 탄력이 있고요. 네. 반대로 이 육포는 80세 때 근육, 즉 노화한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분도 줄어들고 이렇게 부피도 감소해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정말 확연한 이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의 수분과 부피가 줄어드는 상태를 저희가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자, 근감소증이 발생했을 때 아까 이제 몇 가지 좀 무서운 질환들이 나와서요. 네. 우리 몸에 어떤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건지 그것도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약간 골골대는 중년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좀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맞이하시기 위해서는 이 근감소증을 막아야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발생을 하면 우리 몸에 각종 질환에 노출이 되면서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 부르는 재앙, 그 첫 번째는 바로 골절과 골다공증입니다. 이게 근육하고 관련이 있군요. 네.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근육은 몸의 관절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인분들에게는 골절이나 낙상 사고가 유독 흔한데요. 그것도 바로 근육이 줄어들어서 잘 생기는 겁니다. 또한 이제 관절은 근육을 자극을 받아서 밀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이 힘을 잃게 되면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육이 없으면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긴다니까. 저 테니스 오래 치려면은 근육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네. 테니스 얘기 또 안 하네. 지금까지 유연성 때문에 근육 운동을 많이 줄였거든요. 이젠 안 되겠습니다. 근육 운동을 더 많이 늘리고. 아니, 이 정도면 됐어요. 더 해서 예. 뭘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따라 이창호 씨의 근육이 부럽네요, 정말. 네. 지금 뭐 근감소증과 관련해서 골절, 골다공증 나왔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근감소증이 부르는 재앙 두 번째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근감소증이 되면 근육이 줄어들고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게 되면서 몸 안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고혈당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근감소증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근육의 수분과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이 근육의 질이 나빠지게 되면서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가뜩이나 근육도 없는데 근육을 키울 생각도 안 한 제가 좀 몸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자연적으로 다 빠져나갈 애들인데 이제 우리 둘 다 근육 거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이제 운동해서 그러니까요. 근육 부자 되면 돼요. 파이팅! 파이팅! 별 이상한 사람 보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심각한 일도 있나요? 네, 근감소증이 부르는 재앙 세 번째는 네. 바로 심혈관 질환과 치매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치매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치매? 뭐야? 근육이 적은 사람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이 소비하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섭취한 칼로리를 몸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꾸 남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혈액에 지방이 쌓여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근육에서 소비하던 열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열량을 구성하던 지질이 혈액에 쌓이게 되면서 혈관을 막아 심내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성인 중 65세 이상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남성은 30.3%, 여성은 29.3%가 근육이 줄어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국제 비만 저널에 따르면 근육량이 줄면 줄수록 신경 조직이 감소하거나 뇌 수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육을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근육이 심장하고 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저희 같은 근육거지들은 그런 뭐 치매도 올 수 있고 막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당장 열심히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또 심내혈관 치매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또 그 걱정은 많이 하는데 근육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오늘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나요? 네,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근감소증이 부르는 재앙, 그 네 번째 바로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구나. 근감소증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합병증을 유발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남녀를 6년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남성의 경우에는 사망 위험률이 4.1배가 높았고요. 보행 속도까지 느려진 경우에는 사망 위험률이 무려 9.5배까지 높아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 부족 때문에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면은 과연 내 몸에는 근육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또 얼마만큼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좋은 분이야.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런 사람 근감소증을 의심하라. 종아리가 가는 사람입니다. 몸신가족의 근육 테스트 전격 공개. 아,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내 몸속 근육량 제대로 파악하는 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자진 신고하신 분이 두 분이란 말이죠. 백가 씨나 또 우리 레이디 제인처럼 스스로도 알고 남이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 감소 중. 저는 그런 감소 분이 중.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때 나는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나의 컨디션 괜찮으니까 난 지금도 괜찮을 거야라고 여기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근감소증이 실제로 있는지 의심할 법한 그 환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괜찮은지 아니면 의심해 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쉽게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인가요? 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근감소증을 의심하라.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손발이 좀 차갑고 겨울철 다른 분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저 추위 진짜 많이 타요. 진짜 제가 더 많이 타요. 진짜 저는 한 번은 예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인 적도 있어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여자친구가 진짜로 꼴 보기 싫다고 너무 춥다고 그랬더니 헤어지자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네. 아니, 근데 별로 춥지도 않은데 옆에서 막 계속 추워 네, 막 네, 이러면 네. 배기 꼴 싫잖아요. 보기 싫다고. 근데 그게 근감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왜 추위를 네. 많이 타는 사람들이 근감소증이 있다고 근데 생각하시는 저도 근육 막 좋을 때는 운동 많이 할 때는요 겨울에도 그냥 반팔 입고 점퍼 하나 입어도 안 추웠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서서 이제 추위가 오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육이 엄청나게 있는 분들이 두껍게 옷 입고 다니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답답해서 못 입어. 이창훈 씨도 추워요? 이제는 서서히 추워지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 왜 근감소증이 있는 건가요?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몸의 체열을 만드는 건데요. 근육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저희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수축과 이완을 좀 반복을 하면서 열을 만들어내는데요.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이 열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다 보니까 체온이 쉽게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은 이 심장이 따뜻한 혈액을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뜨려 주는데요. 그러면서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이 근육이 부족한 분들은 혈액이 구석구석 가지 못하게 되니까 체온 조절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근감소증을 그냥 방치해 두면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여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발도 좀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로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자,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고 여름에도 춥다, 손끝이 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근감소 의심할 만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 네, 이번에 말씀드린 근감소증을 의심하실 분들은 바로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 속도가 느려진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많이 손실된 분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원래 짧아서 보폭이 작은 사람은 아니죠? 상관없죠? 그러면 그 보폭과 걸음 속도가 근감소증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런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걷는 걸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보폭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졌을 때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앞 슈퍼에 한 5분 정도면 원래 가던 거리를 일부러 천천히 걷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5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걸음 속도가 줄어들면 특히나 이런 하체의 힘이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노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근육은 허벅지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보폭이 줄고 걸음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맞아. 같은 이 친구끼리라도 이렇게 뭐 식당 찾으러 갈 때는 대부분 제가 먼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핀잔을 주죠. 이렇게 느리냐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마령 씨 같은 경우 나보다 느려요. 먼저 먹고 싶어서 막 빨리 가는 거.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먼저 얘기했잖아, 내가. 저도 지금 이제 그 백가 씨나 레이디 제인 같은 젊은 사람 뒤를 쫓아가면 점점 멀어져요. 같은 걸음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 같은데도 멀어져요.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점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죠. 아니 근데 확실히 이제 부모님 모시고 식당을 간다든가 어딜 가보면 제가 느끼잖아요. 맞아요. 예. 맨날 한참 천천히 저희보다 가라 몇 걸음 하시잖아요. 뒤에서 근데 그게 뭐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되는 그런 겁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연세 들수록 그러면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그러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 또 어떤 분들 의심해 볼까요? 근감소증을. 이런 사람 근감소증을 의심하라. 네. 바로 종아리가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준이 되게 애매하네요. 그렇지. 체격에 따라서 종아리가 원래 이렇게 튼튼해. 우리 정은아 씨 같은 경우는 가늘지만. 어찌 보면은 아니 거기가 종아리가 아니에요. 밑에가 종아리지. 아니 근육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허벅지 근육은 가늘어진다 그러면 마음을 쓰지만 종아리가 가늘다 그러면은 그다지. 그런 거 아닌가? 여자들이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어깨가 좀 나요. 그렇죠. 종아리 없는 예. 게. 그럼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건지요? 바로 내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종아리 둘레를 재보는 건데요. 오. 내 몸의 근육량을 간단히 알아보는 검사로 핑거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핑거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핑거링 테스트는 내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둘레를 재보는 건데요. 이 엄지와 검지를 맞댄 원 모양을 저희가 손가락으로 만든 원이라 그래서 핑거링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저 분류된 그림이 나오는데 건강하고 양호하다,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 보니까 더 굵으면 화면을 보시면 먼저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를 감쌌을 때 가장 굵은 부분이에요. 네, 다 안 잡힌다는 분들은 바로 근육이 많은 상태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꼭 맞는다 그러면 네, 두 번째로 감싸셨을 때 꽉 맞는 경우는 근육이 적당량 있는 네.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싸셨을 때 남는 부분. 네, 남으시는 분들은 근육이 부족한 상태로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이 테스트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르신 분들이거나 혹은 너무 좀 비만하신 경우에는 사실 근육과 상관없이 안 잡히거나 남으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통 체격의 분들에게 조금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냥 방법입니다. 나는 남아 이렇게 건강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다 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꼭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핑거링 테스트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기는 하지만 해보죠 뭐. 나는 몸신이다의 뭐 공식 근육맨입니다. 예, 이창훈 씨 한번 세 분을 비교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실까요? 앉아서. 네, 앉아서 하시면 되고요. 다시 걷으실 수 있죠. 예. 근육이 어유. 안 하셔도 아니,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이창훈 씨 나중에 하고요. 저 레이디 제인 본인 손으로 한번 제일 굵은 쪽을 잡고 이렇게죠? 네. 그래도 약간 조금 모자르신 겹치니까. 네, 약간 헐렁한 그쵸. 편이기는 헐렁하죠. 하신데 근데 뭐 거의 이 정도면 양호 아닐까요? 네, 그래도 워낙 사실 마르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종아리 근육이 나쁘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백가 씨 네. 한번 백가 씨도 뭐 마른 그럼요. 저는 뭐. 근데 정말 가녀리시네요. 발목부터. 아,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사실 남자분 치고 너무 많이 났어요. 손톱이 다 겹쳐요. 손톱을 다 가릴 정도. 네, 이 정도. 두 마디가 겹치는 가늘네요, 가늘어요. 그러니까요. 남자 종아리가 이러기도 좀 쉽지 않은데.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비교해서 이창훈 씨는 뭐 한번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을 보여주시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한번 봤으니까요. 그 이창훈 씨 한번 본인의 손으로 네네. 해봐. 어이구. 안 잡히네요, 진짜. 거기다 테니스 공을 집어넣어. 진짜 다르네요. 이거 어떻게 이래요? 진짜 안 잡히네요. 정말 아름다운 근육입니다. 아름다워. 아,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이렇게 일어나면 양복이 여기 위에 있어요. 그래요. 바지가. 좀 되게 불편했는데 겸손. 예. 백가 잘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부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어려워. 혹시 뭐 근육 분감소 뭐 그 위험한 건가요? 저희가 이 핑거링 테스트는 근육의 감소증은 물론 노년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노년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 핑거링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근감소증의 발생과 사망 위험도를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창훈 씨처럼 안 잡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딱 맞는 사람은 근감소증의 위험이 2.4배. 그리고 백가 씨처럼 헐렁한 분은 6.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6.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간혹 친구들 중에 유독 손이 크거나 작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손가락이 네, 길거나 뭐 이런 그거를 사람들도 어떻게- 있을 수 있. 네, 그런 그런가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보통 체격에서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헐렁한 종아리 그룹은 이 추적 기간 동안에 사망률이 무려 3.2배나 높았다고 하고요. 또 살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율도 2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율도 2배나. 아니 이게 왜 저래? 와. 어떡해요. 아니 벨트도 물어놓고 죽을 확률 높다고 뭐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늘리면 되죠. 근육 늘리면 돼요.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빨리 해야겠네요. 요양원 요 앞에다 세울 거. 야,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리고 종아리 근육도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백가 잘 모셨네요. 잠시 후 천천히. 부족한 근육량, 물벼락이 떨어진다.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 강화 운동법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근육 지키는 방법까지.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막 운동을 대신 해주는 느낌이에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재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근감소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세요.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근육. 빠지는 근육마가 전신 건강 지키는 법. 중년 건강의 핵심. 근육 지키는 운동 솔루션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트레이너 조용태.
역시 대단한 근육맨이 나왔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퍼스널 트레이너 조용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 몸의 근육 상태를 점검해보는 전신 근육 테스트는 물론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 솔루션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몸신애라 얼굴신 같은데요. 아 근데 근육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몸신일 것 같아요. 백가 씨, 부러울 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여기 쳐다보지도 않는다. 마음을 못 비워서. 그러니까요. 배 나온 사람도 좀 나오게 해줘요. 근데 오늘은 전신 근육 테스트를 하고 또 거의 관련한 솔루션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전신 근육 테스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상체와 하체의 큰 근육인 가슴, 등, 복부, 허벅지, 엉덩이 등의 대근육과 우리 몸의 중심 부위인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까지 전신 근육의 발달 밸런스와 근력 정도를 동시에 점검해 볼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잘 통과하시는 분들은 전신의 모든 근육이 아주 건강한 상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전신의 근육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근력 또한 약화된 상태로 근감소증을 의심하시고 근감소증 예방 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전신 근력 테스트인데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컵에 지금 물을 준비했는데 이 물의 양은? 지금 1리터 정도. 예, 손에 들고 계신 것은? 이거는 이제 바칠 아크릴판입니다. 예, 뭐 쟁반을 쟁반도 하셔야 될 것 상관없고요. 같고요. 네, 여기 누워서 한번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게 가능해요? 바닥에 그냥 하신다고. 자, 먼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자, 주먹에 위에다가 쟁반을 올려놓습니다. 네. 이때 여기 물을 가운데 올려주세요. 지금요? 네. 예? 그렇게 한 아, 이거 다음에 무슨 뭐 서커스도 아니고. 이렇게요? 네. 섞어서 단원 입단 테스트 같아 이거. 어머. 자, 손 들고 맞습니까? 됐습니까? 네. 예. 자, 요 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게 근력 테스트에 섞어서 입단 테스트야. 보는 것도 이렇게 숨이 막 접시 돌리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고정해 놓은 상태도 아닌데 그죠? 일단은 어쨌든 물이 누르는 그 중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그게 온몸을 맞춰서 조정을 그쵸? 하면서 네. 컨트롤을 해가면서 이제 저기 몸신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말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정말. 3초는 할 수 있어. 제가 가능하게 만들어드리고 와. 먼저 여기 누운 상태에서 자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주먹 가운데 중심 잡아서 올려놓으시고요. 그 위에 이제 컵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은 바닥을 지탱해 주시고 이 팔을 뻗은 쪽 다리를 접어서 먼저 지면에다가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복부의 힘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때 팔꿈치를 잘 지탱해 주면서 복부,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네. 복부를 말아서 올리고 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지탱하면서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서 몸을 일직선으로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만 천천히 움직여서 무릎을 몸쪽에 가깝게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아크릴 쟁반만 들기도 힘들어요. 네. 그대로 상체를 곧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이라도 제 느낌엔 한 분이라도 성공한다면 대성공입니다. 예, 자, 그 성공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가 아직은 30대가 오케이. 해야죠. 자, 네. 귀여워. 와, 물 선택하십시오.
30대인데 아직. 그럼 그죠? 30대니까 저는 그럼 300g. 네. 네, 지금 제가 사실 무릎도 약간 지금 부상 상태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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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백가의 종아리 보셨죠? 네. 일단 받고요. 주먹도 평평해야 돼. 어떻게 연습을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도전하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웃지 마요. 네. 진지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발바닥을 바닥에 파이팅. 대시고요. 네. 있다. 그리고 팔꿈치를 지탱해서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아이고. 팔은 최대한 위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중심이 안 되는구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네, 도전! 물의 양을 고르실 수 있는 선택권을. 남자가 네, 한 명. 역시 손을 주십시오. 백가. 남자는 네. 직진이지. 자, 20분 발록에 예. 시작합니다. 자, 무릎을 접어주시고요.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엄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 좀 깔아주시면 안 돼요? 빠라바라밤 빰빠라바라밤. 장난치지 마요. 하나, 둘, 자. 오. 자. 오. 자. 오. 이렇게 거기 떨어. 진짜 힘들다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될 것 같았죠? 아니,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역시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네요. 근데 이게 진짜 막 근육이 없으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고 저 같은 근육 거지들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 조금 일말의 기대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네, 한데요. 저한테는 기대 같은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가의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한 분을 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제인. 저 작은 걸로 갈까요? 그럼요. 어떡할까요? 작은 걸로. 네, 네. 작은 걸로 가요. 될 수도 있어. 엉덩이 더 모르는 가지고 거야. 가운데로 오시면 네. 얼굴에다 쏟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요. 네, 팔을 쭉 뻗으시고 주먹을 평평하게. 이게 주먹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되겠다. 제인 씨 여기다 수건 옆에 놔둘게요. 자, 팔을 쭉 뻗으셔야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좋았어. 자 가보겠습니다. 도전. 천천히. 천천히. 오른발. 오른다리 올리고. 오른발을 접어서 자, 팔꿈치 대시고 복부의 힘으로 한 장에 도장을 찍는다 생각하고 위로 쭉 뻗어주세요. 그렇지. 오. 그렇지. 왼쪽 다리 힘 주시고. 옳지. 옳지. 대박. 옳지. 대박. 옳지. 대박. 고요. 아이고, 잘한다. 손 조금만 더 당겨주시고. 자, 엉덩이와 몸을 일으키셔야 되죠? 자, 이제 엉덩이를 들어주시고 천천히. 옳지, 잘한다. 옳지. 그대로 그게 됐다. 옳지, 잘한다. 옳지. 그대로 그게 됐다. 잘했다, 민구. 잘했어. 그래. 너무 아쉽네요. 아, 아쉽다.
나왔잖아, 누가. 아, 전문가 집단도 도전하죠.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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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여기서 중요한 선택. 김도균 이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파이팅 나왔습니다. 네. 김도균 원장은 공식 약골인데. 됐나요? 승 선수? 네, 된 것 같아요. 네. 좋다. 안정적이에요. 너무 긴장돼요, 방금. 숨 좀 고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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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템포 쉬고 아직 천천히. 상체 먼저 다 올라서 할 수 있어. 몸만 일어나줘요. 기다렸다가 됩니다. 천천히. 됩니다. 됩니다. 안 되네. 아니야, 천천히 이건 좀 하면 아쉬운데. 되는데. 되는 건데. 예. 자, 도전. 네. 파이팅! 정말 속여사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네. 괜찮으세요? 집대를 만든 거봐. 예. 저 정도 내리셨고. 네, 오케이. 오. 느낌 좋고요. 흔들려. 이 상태에서 자, 먼저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발을 바닥에다가 대시고요. 그다음에 팔꿈치를 지탱해서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끌어올리시면 돼요. 우와. 끌어올려서 어떻게?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짚어서 팔꿈치를 쭉 펴고 엉덩이를 들. 저 오른발은 발은 고정시키시고. 오른발은. 아이, 와. 좋아. 오른발은. 아이, 와. 좋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들어보세요. 엉덩이 왜 들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 왼발을 왼다리. 몸통 쪽으로 최대한. 와. 그다음에 상체를 곧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치죠. 빨리 가서 빨리 장 주시게. 아, 진짜. 중심? 다리. 뭐가 들리는 것 같아. 파이팅! 자, 팔을 쭉 뻗어주시고요. 좋다. 느낌 좋은데요? 도전! 잠깐만요. 어떻게 저 팔이 떨어지지 않죠? 무슨 일이죠? 팔이 왜 안 떨어지죠? 이렇게는 안 떨어지죠. 팔이 어떻게 됐어요? 아유, 참, 네. 아유.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으면 나도 했을까? 네, 뭐 말이 필요 없네요. 몸 상태, 근육의 상태가 그냥 나오는군요, 이 테스트로. 그렇죠. 네. 역시 근육이 이제 적으신 분은 역시나 실패를 하시는 게 이제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그게 들어. 기죽지 마시고요. 이제 네. 앞으로 할 운동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충분히 그 앞에서 계속 성공하실 때마다 얼마 안 남은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도 그 도전은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근 감소, 뭐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솔루션을 지금부터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일단 전신의 대근육은 물론 코어 근육까지 골고루 자극 및 발달시켜서 근 감소증을 방지하고 근육 생성과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근육 강화 운동법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네, 번째는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과 복부 코어 근육을 동시에 자극 및 강화해주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허벅지 근육과 복부 코어 근육 중에서도 오늘 특히 집중 공략할 근육은요. 우리 몸의 앞쪽 위치의 근육으로 허벅지에는 바깥쪽에 있는 외측간근과 안쪽에 있는 내측간근 그리고 척추의 회전과 무릎의 움직임에 가장 많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복부 코어의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계속 근육의 근육상을 제대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빨리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운동법은 이름하여 도마뱀 점핑 운동입니다. 도마뱀 점핑 운동입니다. 일단 도마뱀의 형상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먼저 정면을 보시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십니다. 그대로 도마뱀의 형태처럼 양손을 귀 옆에 바짝 붙여서 팔꿈치를 옆쪽으로 펼쳐줍니다. 이러면 이제 목도리 도마뱀이랑 비슷하죠? 그 상태에서 먼저 점핑을 가볍게 하실 건데 먼저 오른쪽부터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오른쪽 다리가 앞쪽으로 교차하면서 가볍게 점프. 그 다음에 원래대로 점프. 다음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이 서로 맞닿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최대한 접어줍니다. 그대로 다시 원위치. 자, 이번엔 왼쪽 반대쪽을 하실 거고요. 왼쪽 다리가 앞쪽으로 교차할 수 있게 점프. 그대로 원위치. 그대로 이번에 왼쪽 팔꿈치와 무릎이 닿을 수 있게 옆구리를 접어줍니다. 자, 먼저 제가 연속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오른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후. 둘, 후. 셋, 둘, 후. 넷, 둘, 후. 자, 이때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팔꿈치와 무릎이 만날 때 호흡을 후 하고 최대한 많이 내쉬어주셔서 복부에 자극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팔꿈치가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무릎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최대한 펼친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만큼 수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당 10번씩 양쪽이 총 20번 이렇게 하루에 3세트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몸신 가이드 다 같이 배워볼까요? 네. 한쪽당 10번씩 총 2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령에 맞춰서 자,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후. 둘, 둘, 후. 셋, 둘, 후. 넷, 둘, 후. 다섯, 둘, 후. 여섯, 둘, 후. 일곱, 둘, 후. 여덟, 둘, 후. 선생님 조금만 아홉, 천천히. 둘, 후. 열, 둘, 후. 10개 더. 둘, 후. 자, 둘, 후. 자, 셋, 둘, 후. 자, 호흡해주세요. 후. 다섯, 둘, 후. 여섯, 둘, 후. 일곱, 둘, 후. 여덟, 둘, 후. 아홉, 둘, 후. 여덟, 둘, 후. 아홉, 둘, 후. 마지막. 열, 둘, 후. 오케이. 헷갈려. 헷갈려.
아니 저 백가는 워낙 기니까 동작이 잘 보여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춤 이런 춤 있었어요. 이렇게 옷걸이 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여기 잘 운동되는 느낌 있어요? 네, 뭔가 지금 근육이 생긴 느낌입니다. 아, 예. 근육이 벌써 생겼어요. 예, 이게 유산소 운동이 되네요, 그렇죠? 숨차죠? 근육도 되고. 아주 많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속 다음 동작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어야 돼. 네, 다음 동작 한번 배워볼까요? 두 번째 역시 우리 몸의 큰 근육인 등,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 및 강화해주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즉 몸통의 뒤쪽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들을 특히 강화시킬 건데요. 등 근육 중에서도 가장 큰 근육인 광배근과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그다음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을 고루 운동해 줄 겁니다. 그 이유는요, 광배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들은 골반과 척추의 중립, 그다음 상하체의 연결, 그다음 외부 충격의 흡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또 이런 부위들 운동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쵸. 빨리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법은 공작새 트위스트 운동입니다. 공작새 트위스트 운동입니다. 오늘은 거의 동물농장이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작새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나올 건데요.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서서 이제 앞뒤를 다리 넓게 벌리실 건데 일단 왼쪽 다리가 앞으로 가게 해서 앞뒤로 어깨 넓이의 2배 정도를 벌려주십니다. 자, 그대로 보폭은 좁지 않게 어깨 넓이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 다리의 뒤꿈치는 떼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왼쪽 앞쪽에 있는 다리의 발끝은 45도 방향 바깥쪽으로 위치할 거고요. 무릎의 관절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무릎의 방향도 발끝과 수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기본 자세고요. 이제 공작새 모양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양팔을 펴서 먼저 손끝을 세워 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복부의 트위스트를 이용해서 상체가 정면을 볼 수 있게 쭉 돌려줍니다. 이때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때 발바닥 안쪽을 조금 더 눌러주시면 중심 잡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광배근의 자극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상체를 최대한 더 돌려주시고. 이거 자극이 오는데요? 자, 그대로 시선은 왼쪽 손끝을 보겠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앉았다가 일어섰다를 반복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자, 먼저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아래로 앉았다가 자, 중심을 잡고요. 그 상태로 올라오고 자, 다시 내려갈 때 호흡 들여 마시고요. 올라와서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요. 그대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의 근육의 힘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저 해보실게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자, 이번에는 왼쪽을 바라보시고 오른쪽 다리가 앞쪽을 향하게 그리고 앞발의 방향은 45도 돌려주시고 무릎도 같이 돌려주십니다. 이때 양손을 펼쳐서 손끝을 세워주시고 공작새 모양을 만들고 그대로 복부를 최대한 트위스트해서 광배근 수축을 일어날 수 있게 시선을 오른쪽으로 보시고요. 그대로 내려가서 마시고 자, 엉덩이 힘으로 올라와서 후 다시 마시면서 내려오시고 올라와서 내쉬고 다시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고 자, 이렇게 한쪽당 10번씩 양쪽 20번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오늘 10번씩 총 20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먼저 보시고요. 자,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하나 올라와서 똑같이 소리 내서 후. 자, 둘 올라와서 자, 셋 어우, 진짜 잘하시네. 올라와서 후. 자, 넷 후.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일곱 올라와서 내쉬고 여덟 올라오고 아홉 올라와서 내쉬고 마지막 열 업 오케이
자, 여기서 끝내면 이제 엉덩이가 짝꿍댕이가 되니까 반대쪽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올라와서 후. 자, 둘. 올라오고. 업. 업. 마지막. 열. 업. 오케이.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예. 야. 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발바닥이 왜 이렇게 아파? 예, 중심을 잡기 위해서 힘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왜? 난 공작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몰랐어. 사실은 그냥 런지 동작만 해도 힘든데 그것을 완전히 트위스트를 해서 밸런스를 그 자체로- 잡아야 되고. 그렇죠. 너무 예. 땀 나요. 원래 땀 잘 안 나는데 조금 짧은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보기보다 힘든 그렇죠. 운동이에요. 사실 저 댄스 가수 경력 지금 20년의 백가 씨는 이거 무릎이 지금 안 좋아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괜찮고 지금 뭔가 엉덩이가 빵빵해지는 느낌. 야, 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절에 말씀하신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릎과 발끝의 방향이 수평이 되게 만들어져야 무릎이 뒤틀림이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어쨌든 잡아야 운동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 발바닥 안쪽에다 힘을 줘서 안쪽, 허벅지 안쪽까지 긴장이 된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온전하게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몸신 가족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운동들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 그냥 집이나 혹은 회사에서 시간 되실 때 잠깐 하시더라도 굉장히 이런 큰 근육들의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용태 운동이었습니다. 자, 운동 처방이 있었는데요. 이제 식품 처방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근육 유지와 생성에 도움이 되는 특급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뭡니까? 요겁니다. 요겁니다. 네. 뭐예요? 씨인가? 이거 맞다. 호박씨. 호박씨가 좋아요? 저희가 뭐 새도 아니고. 아, 호박씨 맛있죠? 저 아침마다 요구르트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호박씨는? 네, 맛있어요. 근육 건강식품 솔루션 첫 번째 식품으로 호박씨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진짜요? 몰랐어. 되게 눈 밑 떨림이 있을 때 마그네슘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이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마그네슘은 원활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의 만성 피로를 풀어주고 근감소증을 예방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그네슘은 근육의 생성 및 기능 유지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마그네슘은 다양한 식품 중에서도 콩이라든지 견과류 그리고 씨앗류에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호박씨에 특히 많은 양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식품별 마그네슘 함량을 비교해보면요. 100g당 피스타치오는 92mg, 호두에는 100g에 129mg, 그리고 땅콩에는 199mg인 반면에 호박씨에는 무려 5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자분들은 350에서 370mg이고요. 여자는 280mg입니다. 그러니까 호박씨로 하루에 한 줌, 25에서 30g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 줌 정도 드시면은 마그네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한 반 정도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이 호박씨의 경우에는 이 딱딱한 겉껍질을 잘
잘 까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소화가 잘 됩니다. 가끔씩은 귀찮아서 그냥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겉껍질에는 섬유소도 질기고 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볶은 거를 까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근육 유지와 생성에 도움이 되는 특급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근육 유지와 생성에 도움이 되는 특급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콩 아니에요? 대두예요. 대두. 대두는 또 뭐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뭐 그렇죠. 두부 형태로도 그렇고 두유로도 우유로도 그렇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한국 반가운 소저치. 재료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이 근육 건강 식품 솔루션 두 번째 식품으로 우리가 이 대두, 콩을 추천한 이유는요. 바로 대두가 근육 건강의 핵심 영양소죠.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또 생성하기 위해서는요.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해줘야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은 과도한 근육 손상을 방지하고요. 또 회복 과정을 앞당겨주기 때문에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인체 구성 성분의 하나죠. 70%를 차지하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30% 가운데 15 내지 20%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즉 우리 몸은 크게 물과 단백질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은 물론이고 장기, 피부, 모발, 손톱, 발톱 등의 주성분일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와 두뇌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한 골절, 당뇨병, 심내혈관은 물론이고 탈모, 치매까지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충분하게 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나온 식품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자주 먹는 것들이라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요즘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거든요. 몸무게가 60kg이면 한 50에서 70g 정도는 하루에 매일 먹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대한가정의학회의 발표를 보면은 60세 이상 인구 그 절반가량은 권장 섭취량만큼 드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은 약 60.1%, 10명 중 6명가량은 권장 섭취량보다 덜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단백질은 매일매일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 이상량으로 많이 먹게 되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데 단백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건 또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닭가슴살, 살코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대두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이 대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 이것도 매우 높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이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수치화를 해서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미노산이 얼마나 골고루 들어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소화 흡수율까지 계산한 값이죠. PDCAAS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PDCAAS는 만점이 1점이고요. 최하점이 0점입니다. 네. 이제 그 사이로 하는데 대부분 0.78 이 정도 되는데 이 대두 단백질은 이 PDCAAS가 만점인 1.0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소화 흡수율도 높고 그러면 많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두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부담 없이 또 우리 식생활에서 잘 적용해서 먹기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인의 한 75%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의 경우에는 우유가 좋다고 하고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좋다고는 하는데 우리 몸에서 우유에 들어있는 이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유를 드셨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나거나 이런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감이 거의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죠. 또한 이 동물성 식품 과량 섭취로 인한 포화지방산 과다 섭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체내의 과도한 포화지방산은 간에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만 이 대두 단백질은 오히려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지시켜서 혈액을 조금 더 깨끗하고 또 동맥경화증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를 보면 가공하지 않은 적색육, 달걀, 또 가공한 적색육을 각각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더니 사망률이 각각 12%, 19%, 또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하면 당뇨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국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보다 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35% 정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5g의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한 사람들은 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약 18%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근육 강화 운동할 때 그 콩을 챙겨 먹으면 더 효과가 있다는 건 거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 대두에는 아주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칼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운동을 할 때 발생하기 쉬운 유해산소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서 유청 단백질과 대두 단백질을 각각 섭취하게 하고 확인해 봤더니 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군보다 대두 단백질을 섭취한 군에서 항산화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운동으로 인한 산화적 손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사실 대두는 먹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요. 네. 하지만 오늘 또 뭐 새로운 걸 제안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이 대두 단백질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이 효과적으로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대두를 삶아서 일단은 익힌 다음에 곱게 분쇄해서 분말 형태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생것일 때보다는 익혔을 때 소화 흡수율이 또 높아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의 입자가 작을수록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대두 섭취법. 대두 분말 쉐이크입니다. 대두 분말 쉐이크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대두 분말 쉐이크를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2인분 준비하겠습니다. 대두 분말 30g 정도 준비하시고요. 바나나 1개 조금 잘라 준비하시고 물 이렇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재료가 그게 끝인가요? 아니 요리사한테 대듭니까? 깨질 수도 있지. 왜냐하면은 레이디 제인 씨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조리법이 좀 복잡하면은 미리 포기를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레이디 제인에게 특화된 그런 조리법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협업을 해야만. 절대 안 돼요. 바나나 같은 그래서 거 옆에 서 넣으시고요. 있었구나. 네. 오늘의 주인공이죠. 대두 분말을
30g. 지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콩가루하고 조금 다르네요. 네. 예, 콩에서 콩의 그 고소한 맛보다는 네. 콩에 있는 단백질을 좀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높습니다. 네. 야, 맛있겠다. 자, 대두 분말 쉐이크가 왔어요. 예, 넉넉하게 준비해드렸는데 한번 맛을 보실까요? 네. 네네. 약간 바나나 쉐이크 같기도 하고요. 맛있죠? 네, 고소한데요?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제 몸에서 이 대두 가루와 바나나들이 막 운동을 대신 해주는 느낌이에요. 몸 안에서. 그걸 드시면 백가 씨 네. 근육으로 확 갑니다. 뭐, 맛있는데?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 이 컵이 좀 컸으면 참 좋겠다. 오늘은 좀 이거 욕심 나시죠? 아, 나죠. 예, 예. 건강식인데. 예, 꼭 챙겨 드세요. 오늘 호박씨 소개해드렸고 또 대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누가 뒤에서 계속 때리듯이 송곳으로 뼈를 이렇게 긁는 느낌?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두통이 뭐 병이야. 뭘 그걸 갖고 병이라고 그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딱따구리가 이렇게 때리는 듯한. 녹내장으로 인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들 정도. 이럴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뇌종양입니다. 뇌종양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게 진통제가 두통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이 골치 아픈 두통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즉각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이거는 날아갈 듯한 머리도 가볍고 몸도 가벼운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채널 A